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접 대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재시험 면접과 일반 면접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일반 면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자소서를 작성할 때 컨셉을 이용해서 본인 면접 때 컨셉도 똑같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면접 중 대답은 자신이 서류 때 작성했던 컨셉의 기반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야 서류의 진실성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예상 질문에 대해서도 본인이 최대한 컨셉에 맞게 작성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최면을 걸어야 실제 면접에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면접장 가면 자기가 어떻게 면접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도 모르게 전혀 다른 코드의 말들이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렇게 자기주도성으로 이렇게 온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웬만하면 본인이 서류에서 만들었던 컨셉을 그대로 끌고 와서 면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웬만하면 모의 면접 같은 거 많이 하시고요.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면 선생님들하고 하시면 되고 학생들끼리도 미리 컨셉을 공유한 다음에 이 컨셉대로 잘 대답이 됐는지를 서로 피드백을 해주면 좋고 서로 피드백할 것도 사실 없어요. 서로 피드백할 것도 사실 없고 그냥 앞에 앉아만 있고 그 다음에 녹화하고 녹취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게 잘 되는지 안 됐는지를 좀 기록해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본인이 본인을 보고 이 답안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과연 상대방한테 잘 전달됐는지 요거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친구들끼리 만약에 스터디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전달이 됐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면접 준비를 하도록 하세요. 면접에서 꼭 준비해야 될 질문은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 일단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과 지원 동기, 학교 지원 동기, 요것들 준비하셔야 되고, 동아리 활동 소개와 배우고 느낀 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시간이 좀 남으면 본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것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네요. 일단 자기소개부터 볼게요. 자기소개를 딱 들어가면 짧게 끝내는 뭐 자기를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아니면 자기 뭐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뭐 자기소개 한 1분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정관님도 계세요. 그래서 아예 버전을 두 개를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일단 10초짜리는 자기 컨셉에 가장 딱 맞는 문장, 딱 맞는 단어 이런 거를 좀 생각해서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제가 면접 지도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은 A 대학교에다가 면접 전형 두 개에 논술 전형 하나까지 해서 세 개를 썼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면접 전형 두 개를 다 붙었는데 딱 가자마자 10초짜리 자기소개로 안녕하세요. A 대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A 대학교에 세 개나 지원한 누굽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면접자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죠. 야, 우리 학교 왜 세 개씩이나 쓰고 그래?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바로 얘기가 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왜 세 개를 썼냐면 이 학교의 이러이러한 교육 시스템과 내가 생각한 교육 시스템, 내가 활동한 교육 시스템이 너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교육 철학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난 이 대학교에 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하면 일단은 첫 번째 빌드업이 성공인 거죠. 자, 그래서 10초짜리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자, 이제 1분짜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정한 문장을 하나 소개를 하고, 그 문장을 선택한 이유를 본인이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지원 동기 등과 엮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 거기를 이제 쭉 듣고 나서, 학교에서 했던 활동이나 지원 동기 등과 엮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깊이 물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빌드업을 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에서 언급한 활동에 대해서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을 더 집중적으로 준비해서 가자는 거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쪽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거든요. 길어진다는 얘기는 본인이 준비했던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훨씬 면접에서 유리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제 10초짜리 버전에서 자기소개라면 뭐 이제 지원 동기나 이런 거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물어볼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1분짜리 자기소개 버전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이제 1분짜리 버전도 충분히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어요. 네. 지원 동기는 학과 선택 동기랑요, 학교 선택 동기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자공학과에 들어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전자공학과 내가 뭐 평소에 전자공학 좋아했으니까 가요. 뭐 대충 이렇게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왜 A 대학교 전자공학과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게요. 뭐 점수가 남아서 그런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의 특징이나 학교에서 밀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살려서 그거에 맞춰서 한번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학과 동기도 있어야 되고 학교 동기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진로 희망사항을 틀어서 쓰게 된 경우라면 분명히 얘기하면 물어봅니다. 왜 진로 희망사항은 이건데 우리과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전 영상에도 얘기는 했지만 기존 학과가 너무 가기가 어려워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전공적합성에 안 맞는 얘기니까 그거 대신에 자소서에서 그 바꿨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충분히 이 학과에도 내가 매력을 느끼고 있고 가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지원 동기를 말할 때 아무래도 이제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죠?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니까 교과 내용이나 이제 자신 있는 교과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우수하다고 생각했던 활동들, 이런 거를 곁들이면서 지원 동기를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거를 또 딱 끄집어내서 다음 질문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그냥 주어진 질문에 대답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질문을 나오게 할 것인지를 미리 좀 여러 개를 생각해서 가는 게 면접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소개 및 의의인데요. 이것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아리 활동이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 뭐 인성 이런 부분에서 동아리 활동은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잘 준비하시는데 팀 프로젝트 쪽은 아무래도 뭐 인성 쪽으로 잘 준비하실 텐데 음, 왜 하게 됐고 그런 뭐 계기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연히 이런 계기가 있어서 해보게 됐다라는 말보다는 아무래도 스스로 뭘 찾아보고 이걸 해봐야겠다라는 약간 자기주도성의 느낌이 나도록 좀 질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우연히 했더라도 우연히 하기 전에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좀 미리 잘 끄집어내서 만들면은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좀 힘든 점 없었어요? 힘든 점 없었어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다들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고, 뭐 이런저런 부분이 힘들었지만, 이 힘든 과정을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를 너무 강조하지 말고, 힘들었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헤쳐나갔는지를 좀 얘기하는 게 더 면접에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준비해야 될 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기소개 처음 했던 내용을 그대로 좀 인용을 해서 마지막에 더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미 합격이 좀 보장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고 그냥 3월에 뵐게요 교수님 하면서 나가도 돼요. 근데 대부분 그런 학생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 자신의 강점을 한 번 더 드러낼 수 있도록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만 만들어 놓으면 좀 적재적소에 쓸 곳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말들을 좀 그거면은 좀 미리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요거를 두세 개 버전으로 만들어 가시면 면접에서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어요. 네. 필요한 말들이 있거든요. 그 타이밍에. 그러면은 그걸 써먹을 수 있으면 그 남은 거 이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로부터 면접이 시작이 되죠. 이제 빌드업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면접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자, 그러면 지원 동기를 얘기하겠죠.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동기를 얘기하든 아니면 짧게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지원 동기로 오게끔 내가 질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다음에 거기 지원 동기 안에 주요 활동들을 숨겼잖아요. 그럼 주요 활동을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활동에 나오면 이제 다음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물어볼 수 있겠죠? 활동에 나오는 교과 지식이나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서로의 진실성이나 이런 걸요. 아니면 또 다른 활동 좋은 거 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다른 활동 물어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지식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주요 활동 후에 지식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주요 활동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0분이 다 됐겠죠? 그 정도 하면. 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면 10분이 끝나요. 이러면은 뭐 완전 면접 잘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요런 경우 말고 좀 의외의 경우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내신이 좀 낮은데 뽑힌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일단은 뭐 이런 활동 같은 거 안 듣고 처음부터 그냥 서로의 진실성을 미리 확인해서 대답 들을 가치도 없다 싶으면 일찌감치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부터 서로의 진실성을 막 확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광운대가 좀 그런 케이스이긴 해요. 내신이 좀 현저하게 떨어진 애들한테 미리 어려운 질문을 막 던져요. 그런 다음에 질문을 해내면 그 다음에 활동을 물어보거나 아니면은 질문 못해서 못 받으면 그냥 바로 탈락. 가장 낮은 대기 번호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좀 내신이 낮다고 생각하면 서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한 교과 지식들 있잖아요. 그런 거 기초적인 지식들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게 끝나면 이제 마찬가지로 활동도 물어보고 이제 하고 싶은 말 듣고 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과 지식 확인하는 부분은 본인이 빌드업을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쪽 이 본인이 활동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과정, 이런 거는 충분히 면접장까지 가기 전에 본인이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지를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많이 외워두시고 나머지 이 서류 진실성 확인 부분을 계속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시고 하면 좀 효율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재시문 면접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